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디오 같이 물리게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 공부했고요. 오늘은 합성함수, 역함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할 건데 그래프까지는 시간이 모자라면 그냥 역함수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할게요. 자, 함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리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 어떤 거냐?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예,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x 안에 x1, x2 이렇게 원소들이 있고요. y 안에도 y1, y2 이런 식으로 원소가 있어요. 자, 함수를 정의 내리기 전에 무엇이 먼저 정의돼야 되냐? 대응. x집합의 원소와 y집합의 원소를 짝짓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대응들 중에 어떨 때 함수라고 한다? x의 모든 원소는 y 원소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y 원소에 대응할 때 우리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x에서 y로의 함수 f 땡땡 x에서 y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수학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fx는 y 이렇게요. 집합 x를 정의역, 집합 y를 공역. 그리고 이 x 원소들이 가서 대응한 친구들만 모아놓으면 이 fx 얘들을 치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함수 해서 4가지 정도 배웠는데요. 1대1 함수, 예, 뭡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1대1 함수. 정의는 어떻게 내린다고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가 그에 대한 함수값이 다르면 우리는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1대1 대응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1대1 대응. 자, x에서 y의 함수 중에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우리는 이런 함수를 1대1 대응. 함수가 안 들어가요. 말에 함수가 안 들어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상등함수, f는 x, 한마디로 얘기하면 y는 x 이런 친구가 상등함수, x 값이 그대로 y 값이 되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y는 x 그래프가 여러분 알죠? 원점을 지나면서 45도로 이렇게 올라간 친구. 얘가 y는 x, 같은 뜻으로 fx는 x.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의 그래프요. 상수함수. 예,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 오직 하나 원소에 가서 대응할 때. 그럼 항등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긴다. y는 k. 이게 상수함수. 이게 항등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런 걸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울 것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의 개념은 어떤 거냐? 오늘 합성함수의 개념부터 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개념은요.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말고사 봤어요? 시험을 봤어요. 우리 반이 30명이야. 그러면 우리 반 30명 여기 이름을 자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쭉 해서 30번 누구 이렇게 X집합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기말고사의 수학 성적 이건 우리 반 친구들 이름 수학 성적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점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0점까지 있겠죠. 그럼 1번이 무슨 80점, 2번은 54점, 3번은 뭐 76점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응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 수학 성적이 자, Z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친구가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9등급까지 있어요. 맞아요? 등급. 이건 수학 등급입니다. 등급. 이해했어요? 그럼 80점을 받은 친구는 뭐 1등급이 됐다고 치고, 예, 76점은 2등급, 예, 다른 친구 3등급, 이 친구는 5등급,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등급에 대응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한테서 수학 성적을 대응하는 것, 이걸 함수 f. 자, 수학 성적에 수학 등급을 대응하는 걸 g 함수라고 합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 반 30번 누구? 홍길동? 길동이의 수학 성적이 60점을 받았어요. 60점을 받았더니 이 60점이 4등급에 해당된대요. 이해돼? 그러면 질문을, 자, 길동이는 수학 몇 등급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함수 f는 x에서 y의 함수고요. 함수 g는 y에서 뭐 g 또는 z로의 함수를 g 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바로 우리 반 친구 누구가 수학 몇 등급인지 바로 물어보는 거. 성적 안 거치고.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g 합성 f. 동그라미 작은 걸 써요. g 합성 f라고 합니다. 자, 합성함수는요. 예, 뒤에 함수부터 먼저 쓰고 앞에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f 합성 g라고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g 합성 f라고 쓴다고. 자, 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건 우리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fx는 y로 표현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gy는 z라고 표현한다고. 이해돼? 자, 이거는 합성함수 g합성 f인데 g합성 fx예요. 그럼 이거는 g 괄호 열고 fx예요. fx는 y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gy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게 z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g 합성 f는 집합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다? x에서 바로 z로 가는 함수다. 이해됐어요? g 합성 fx는 z. 이걸 합성함수라고 한다고.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합성함수.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x에서 z로 가는 함수는 g 함수부터 먼저 써서 g 합성 f인 거야. 통상적으로 g 합성 f와 f 합성 g는 같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요. 물론 특별한 값들을 주면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f 합성 g가 아니라 g 합성 f라는 것.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 합성함수요. 우리 반 17번 친구의 수학 등급은 몇 등급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얘를 합성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합성함수 설명한 내용을 좀만 볼까요? 자, 어떤 학생을 그 학생이 받은 수학 점수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고 수학 점수를 나타내는 내신 등급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을 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친구예요. 수학 성적의 함수, 내신 등급에 대한 함수. 그럼 얘를 어떤 학생의 수학 등급은 얼마입니까? 이런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x에서 y로 함수 f와 y에서 z로 함수 g가 있는데 g 합성 f 하게 되면 뭐라고요?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y가 상당히 중요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와 g의 합성함수 g 합성 f 이렇게 나타낸다. 그럼 얘는 x에서 z로의 함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배울 합성함수의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g 합성 f 이 친구의 x 이러면 g 괄호 열고 fx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fx가 y와 같으니까 gy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또 z랑 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표현. 자,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 z로의 함수 중에 그럼 이 y로의 함수 f에 의해서는 공역이 되고요. 또 함수 g에 의해서는 y가 정의역이 된다. 공역이 되기도 하고 정의역이 되기도 하는 y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값을 찾을 때 한번 볼까요? 합성함수. x에서 y로 함수 1은 1에 갑니다. 2는 2에 갑니다. 3은 3에 가요. y는 1, 2, 3, 4예요. 자, g에는 1, 2, 3은 0으로 가고요. 4는 1로 갑니다. z는 0, 1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볼까요? 그러면 함수 f의 치역은 1, 2, 3이고요. 얘의 치역은 1, 2, 3만이 있죠? 함수 g의 정의역은 1, 2, 3, 4죠. 즉,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므로 합성함수 gf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g 합성 f 1의 값을 물어본다. 그럼 g 괄호 열고 f1이요. f1은 얼마입니까? 1이요. 그럼 얘는 g 1값이고요. g에 의해서 1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이해됐어요? g 합성 f의 2는요. g 괄호 열고 f2가 되고요. f2는 2로 갑니다. 그럼 얘는 g 2값이 되고요. g2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도 0이 됩니다. g 합성 f3의 값은요. g 괄호 열고 f3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f3은 3으로 가죠. 그럼 이 값은 g3 값이 되고요. g3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g 합성 f1, g 합성 f2, g 합성 f3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역은 0만이에요. 무슨 말이야? g 합성 f의 치역은 0만이고 g의 치역은 0과 1이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중요한 말, 저 y 때문에요. 합성함수. 자, f 봐봐요. y가 원소가 남아도 함수죠. x 친구만 다 대응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y에서 g로 갈 때 4도 대응을 하죠. 그래서 g도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합성함수 g합성 f는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 부분에 부분집합일 때만 정의된다. 네, 무슨 말이냐? 자, f에서 치역이 1, 2, 3인데 1, 2, 3은 y의 1, 2, 3, 4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성함수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합성함수 정의 한번 다시 내립니다. 정의 한번 내립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와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는데 우리는 x에서 바로 z로 가는 함성, 이 함수를 합성함수 g 합성 f라고 읽습니다. 동그라미라고 쓰고요. g 합성 f. 그럼 g 합성 f는 x에서 z로의 함수를 얘기한다. 자, 그걸 표현을 어떻게 쓴다? g 합성 fx. 그래서 얘는 g 괄호 열고 fx 이렇게 씁니다. 그럴 때 이 y는
함수 F에서는 공역이 되고 함수 G에서는 정역이 되니까 이 Y라는 집합은 핸드폰 놓으세요. 공역이기도 하면서 정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 성질 좀 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합성함수 성질 중에요. G 합성 F는 G 가로열고 Fx고요. F 합성 G는 F 가로열고 GX예요. 통상적으로 G 합성 F와 F 합성 G는 다르다 하는 게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함수 쓰는 순서 엄청 중요합니다. G 합성 F와 F 합성 G는 다르다.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여주고 있죠? 진짜 합성함수가 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x를 x제곱으로 넣을 거고요. gx를 x 플러스 5를 넣을 겁니다. 그랬을 때 g 합성 f와 f 합성 g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g 합성 f는 g 가로열고 fx 그러면 fx가 x제곱이니까 gx제곱 gx는 x에다가 5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g 합성 f는 x제곱 플러스 5가 돼요. 그런데 f 합성 g 순서를 바꾸면요. f 합성 g는 f 가로열고 gx예요. gx는 x 플러스 5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가 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5와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는 같지 않죠. 같게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쓸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합성함수 4개짜리도 생각할 수 있다. x에서 y로 함수 f와 y에서 z로 함수 g, z에서 w로 함수 h라고 하면 우리는 x에서 h, 이 w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h 먼저 쓴다. 그래서 h 합성, g 합성, f가 되는 겁니다. x에서 w로, x에서 w로의 함수. 자, 이렇게 합성이 길어지면요. 교환, 자리를 바꾸는 건 성립하지 않지만 앞에 합성을 한 거나 뒤에 합성을 먼저 한 거는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교환, 자리 바꾸는 성립하지 않지만 앞에 먼저 합성하고 뒤에 합성하나 뒤에 합성을 하고 앞에 합성을 하나 이 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그냥 괄호를 안 씌운 값하고 최종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좀 볼게요. F합성 gx하고 F합성 gx는 F 가로열고 gx라고 쓰고요. G합성 fx는 G 가로열고 fx라고 쓴다. G합성 f와 F합성 g는 기본적으로 같지 않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H합성 G합성 f랑 H합성 G 합성 f 이거는 G합성 f를 한 다음에 H를 합성하는 거고 얘는 H합성 G를 한 다음에 F를 합성하는 건데 이 값은 같아요. 합성함수,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자, 항등함수 예, y는 x요. i로 표현합니다. x에서 y로 하는 함수 f와 조 항등함수 ix x에서 x로 하는 함수 ix, iy y에서 y로 하는 함수는 f 자기 자신과 ix는 f 자기 자신이 되고요. iy 합성 f도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항등함수와 합성을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론 f 합성 i 또는 이거 x, ix, iy 따지지 말고요. 그냥 항등함수 i 합성 f는 기본적으로 f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기 자신이 된다. 항등.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합성 함수를 좀 더 이해해 봅시다. 자, 예제 문제가 몇 개가 있죠? 4, 5, 6. 예, 4, 5, 6. 3개가 있네요. 자,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정함수 fx는 2x 플러스 1이고요. gx는 ax-3에 대해서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대요. 같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두 합성 함수가 같다면 다음을 구하라.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f 합성 g와 g 합성 f를 한번 해봅시다. 자, f 합성 gx는요. f의 가로 열고 gx죠. 그럼 f의 gx는 뭐가 됩니까? ax-3입니다. 그럼 얘는 2배 해주고 더하기 2를 해야 되니까 얘는 2배 ax-3 플러스 1이래요. 결과적으로. f합성 gx는요. g합성 fx는 얘는 g 가로 열고 fx예요. 그럼 fx 대신에 g 가로 열고 2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g는 여기다가 a배 해주고 마이너스 3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a배 해주고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f합성 g와 g합성 f가 같대요. 이 둘이 같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전개하면요. 2a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얘는요. 2a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얘가 같대요. 자, 그러면 2ax, 2x가 같다면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a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상수 a값 마이너스 2요. 이해됐나요? 자, 문제를 보면요. 자, 2번을 볼까요? F합성 G-2의 값. 좀 어렵지 않아요? F합성 G의 마이너스 2의 값. 이거는 F 괄호 열고 G-2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G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G-2를 넣으면 이거 A를 마이너스 2라고 설정하고 넣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아까 2가 성립하니까 A가 마이너스 2니까 GX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요.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G-2는 어떻게 돼요? 얘는 F 가로 열고 G-2면 4 빼기 3이니까 1이 되겠네요. F1값 1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3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은 3이 되겠다. 이해됐나요? 여기서 4번이요.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만 좀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제 5번, 예제 6번 하고서 잠깐만 쉴 거예요. 자, 예제 5번을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 2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만족시킬 때 f 3의 값을 구해요.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둘 다 알아야 돼서요. 첫 번째, 치환을 이용해라. 수환에서 치환이 뭡니까? 치환. 어떤 다른 문자로 바꿔서 이 문제를 심플하게 구해라 하는 겁니다. 치환을 이용. 무슨 말이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인데 f
2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이 괄호 안의 친구를 전부 t로 치환할 겁니다. t로.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ft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야. 자, 이제 우리는 x를 t로 바꿔서 써주면 끝나요. 자, 우리 누구죠? 2x-1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2x는 t 플러스 1이 되고요. x는 2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x 자리에 2분의 t 플러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ft는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t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러면 fx를 구하는 거예요. fx, 자, t를 다 x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자, f3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돼? 자,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구하는, 바로. F3 값이죠. 자, 이게 3이 되기 위해 X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 이 항이 3이 되기 위해서 X 얼마 집어넣으면 돼? 2. 그래서 2 곱하기 2 빼기 1. 그럼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했어요. F3은 마이너스 1. F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환해서 구할 수도 있고 바로 구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제 6번이요. 이게 좀, 가장, 합성함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여기요.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데, 되게 심플하게 보여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안에서 정의된 함수 두 함수가 있는데, y는 fx고 y는 gx입니다. 합성함수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하는 게 임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fx는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2까지 이 직선을 따라요. 맞아요? 그런데 gx는 0에서부터 1까지는 상수함수 2를 따르고요. 1에서 2까지는 이 직선이 아마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이면서 4를 지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이 상수함수는 그냥 y는 2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fx는 어떻게 돼요?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런 함수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G합성 F라는 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F에 의해서, G에 의해서 G합성 F는 X에서 Y로 간다고요. F에서 Y로 간다. 그래서 이 친구는 G 가로열고 FX죠. FX는 Y예요. 그래서 GY라고요. 이게 Z인데, 여기는 지금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맞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Y가, X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Y는 2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X가 0에서 1로 갈 때, 0에서 1로 갈 때. 이해돼? 네. 그럴 때, Y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자, 봐요.
fx가 보면, y는 fx죠. x가 0에서 여기가 1인데, 1까지 가면, y는 2에서 1로 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fx, 이 축, x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축, y축이에요. y축을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gx는 이 친구가 y예요. y.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z라고 쓸게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합성함수 배울 때 집합을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했죠. 그럼 z에서 y로의 함수 g.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어떤 의미냐? x에서 z로의 함수. 무슨 말이야? x축. 이렇게 x축이고 y축이 아니라 여기 z축. 이 그래프 그리는 게 합성함수 그래프라고. 그래서 x가 0에서 1로 갈 때 y는 2에서 1로 가고 y가 2에서 1로 간 건 z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y가 2에서 1로 가면 z가 0에서 2로 간다고. z가 0에서 2로 간다. 이해됐어요? 그걸 이 그래프에서 그릴게요. 왜냐? 여기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x가 0에서 1로 갈 때, y 생략, z가 0에서 2로 가래요. 그럼 그래프는 0에서 2로 가래요. 이렇게 찍고서 0에서 2로. 이해됐어요? x가 0에서 1로 갈 때, z는 0에서 2로 가요. 자, 그 다음, x가 1에서 2로 갈 때, y는요. x가 1에서 2로 갈 때, 어디? 1에서 0으로 갑니다. 1에서. y는 1에서 0으로 갑니다. y가 1에서 0으로 가면, 그때 z는 어디로 가요? 얘는 쭉 2가 된다고요. 1에서 0으로 갈 때 얘는 쭉 2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z가 어떻게 된다고? 1에서 2로 갈 때는 얘가 쭉 2. 이런 친구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입니다. 이 초록색을 우리는 y는 g합성 f x의 그래프다. 합성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처음에는 좀 쉽게 안 될 수 있어요. 자, 처음 이런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예,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 배웠고요. 합성함수 배웠어요. 자, 세 번째, 역함수 배워봅시다. 자, 역함수 개념은 우리가 함수 f 어떻게 했었죠? 함수 f x에서 y의 함수예요. 이런 거죠. 우리 반 친구, 예, 우리 반 친구가 있어요. 김철수가 있는데, 예, 김철수가 이번 수학 기말고사를 70점을 받았대요. 우리 반 21번 김철수라는 친구가 수학 성적 70점을 받았답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함수 f, x에서 y로의 함수. 그럼 이런 친구 말고 그럼 70점을 받은 학생은 누구입니까? 이런 애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이야?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 이 함수가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역함수는 뭐다? 함수 f가 x에서 y를 함수가 있을 때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f의 역함수. 그래서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작은 지수처럼 사용할 때 이걸 역함수라고 한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반대 방향으로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f가 x에서 y로의 함수라면 f의 반대 방향으로 대응시키는 함수 g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되고 fx는 y고 gy는 x가 된다. 자, 그러면 함수 f에 의해서는 이 x가 정의역, x의 함수 f에 의해서는 얘가 공역이 되지만 함수 f의 역함수인 g로 보면 g는 이 친구가 정의역이 되고 여기가 공역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뭐야? 역함수가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 있고요. 여기가 1, 2, 3, 4가 있어요. 1이 1에 대응하고 2가 2에 대응하고 3이 3에 대응해요. 자, 함수 f는 성립하죠? x에서 y로의 함수는 성립해요. 그럼 y에서 x로의 함수 g는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3이 이렇게 반대로는 가는데 여기 정의역인 4는 갈 데가 없잖아.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뭐라고요? 역함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함수에서 1대1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배웠어. 자, 1대1 대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정의역 x의 임의에 따라서 x1과 x2가 있어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거는 어떤 정의죠? 얘는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1대1 함수.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조건 1, 2를 같이 만족하는 걸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함수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게 1대1 대응,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역함수 하는 1대1 대응 바로 나와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가장. 그러니까 항상 역함수 하면 바로 1대1 대응,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생각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그렇지 않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내용.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역함수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떤 함수의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f의 역함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f의 위에다가 지수처럼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면 f의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함수 f를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이제 y에서 x로의 함수는 f의 역함수. 자, 이거는 우리가 fx는 y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요? f의 역함수의 y는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역함수의 뜻. 뭐다? x에서 y를 함수 f. y는 fx가 1대1 대응일 때. 현재 조건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 f의 역함수는 y에서 x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y는 fx는, x는 f의 역함수 y다. 자, 그래서 역함수는 함수 f에 의해서 이 y가 공역이었다가 역함수에 의해서 정의역이 되고, 이해되죠? 공역이 됐다가 정의역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함수 배웠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 배웠고요. 그 다음 합성함수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역함수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좀 한번 볼까요? 역함수. 역함수는 이제 합성함수랑 같이 또 접목시켜서 성질들이 있는데 좀만 봅시다. 자, x가 1, 2, 3이 있고요. y가 a, b, c가 있어요. 1이 a에 대응하고 2가 c에 대응, 3이 b에 대응합니다. 자, f의 역함수 y에서 x고요. a는 1로 가고요. b는 3으로 가고요. c는 2로 갑니다. 이해되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면서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림 1, 2요. 그럼 역함수는 뭐가 되느냐? 다시 원위치 그냥 f가 됩니다. 이해되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위치. 자, 그리고 합성함수를 볼까요? f의 역함수 합성 f는 자기 자신의 사실. 무슨 말이야? x에서 y로 함수, y에서 x로 함수. 그러면 1이 a로 갔다가 1로 가죠. 2가 c로 갔다가 2로 가죠. 3이 b로 갔다가 3으로 오죠.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갑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뭐야? 어떤 함수 f랑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상등함수 i가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합니다. 역함수의 성질이요. 역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얘기를 했고요. 자, 역함수의 성질. x에서 y로 함수 f가 1대1 대응이고, 가장 중요한 말. 1대1 대응은 그 역함수가 f의 역함수일 때,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을 다시 원위치 f다. f의 역함수 합성 f는 결론적으로 누가 된다? 상등함수 x가 된다. f의 역함수 괄호 fx고 이거 y고 f 역함수 y는 x. 자, 이거 순서 바꿔서 f 합성 f의 역함수 y는 그대로 y가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x, y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f 합성 f의 역함수나 f의 역함수 합성 f나 둘 다 i 상등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 x에서 y로 함수 f와 y에서 x로 함수 g가 있어요. f 합성 gx가 x가 된다는 거. 이 x가 바로 그대로 자기가 자신이 되면 함수 f와 함수 g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g는 f의 역함수, f는 g의 역함수.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g 합성 fx도 x가 되면 자기 자신이 되면 두 함수는 서로의 역함수가 된다. 자, 이거요. 세 번째,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는 역함수가 얘에도 영향 주고 얘에도 영향을 줘서 순서가 바뀌어요. 합성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가 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3번. 주의. 괄호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 합성 역함수가 됩니다. 비합성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의 합성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3개 이상의 합수를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 합성함수 어떻게 된다? H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H의 역함수 합성을 하면 이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 때문에 중간에
먼저 합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합성하면 i가 돼요. 그럼 i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니까 이제 g와 g 합성을 해요. 얘가 또 i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또 합성할 수 있죠. 얘가 i가 되죠.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상등함수 i가 된다 하는 얘기.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도 풉니다. 잘 봐두세요. 그리고 3개짜리는 어떻게 풀린다? 이렇게 풀린다. H 합성,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는 이 제일 뒤에 친구부터 먼저 쓴다고.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H의 역함수랑 같다 하는 얘기. 지금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는지 봅니다. 원리 원칙 얘기해 주고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하는 방법을 좀 얘기할게요. 자, 문제를 봅시다. y는 2x-i의 역함수를 구해보자. 예.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2x-4죠. 이제 y는 이렇게 된 거를 x는 이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4가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 플러스 4는 2x. 자, 2로 나눠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1 y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xy를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어떻게 돼?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y는 2x-4의 역함수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게 정통 방법이고요. 정통 방법은 y는 x꼴로 정리된 친구를 x는 꼴로 정리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xy를 바꿔 써주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친구들이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합니다. 처음부터 이 함수에 xy를 바꿨어요. 그냥. 어떻게 써? xy를 바꿨으면 x는 2y-4.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2y는 x 플러스 4, y는 2분의 1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역함수입니다. 원리 원칙은 원래 x에 대해서 정리하고 xy를 바꿔 써주지만 원래 친구들은 다 어떻게 푸냐면 처음부터 xy를 바꿔 쓰고 그냥 y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게 역함수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문제를 좀만 풀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요.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하나 빠졌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역함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1대1. 그 다음 그래프에서 y는 x의 대칭이다 하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y는 fx가 1대1 되는지 확인하고 y는 fx를 x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 xy를 바꿔 써준다. 이게 정통 방법입니다. 네, 정통 방법이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처음부터 xy를 바꿔 써놓고 y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체크할 거는 1대1 대응인지 꼭 체크해 주는 거다. 이해되죠? 역함수의 그래프. 자, 보세요. 이게 y는 fx, 지수함수라고 해볼까요, 얘가? y는 fx요. 이 친구의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의 대칭으로 나옵니다. 대칭으로. 그럼 x1, y1은 이 점은 어디로 가느냐? y는 x의 대칭이 되면 q는 y1, x1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의 역함수 x의 그래프는 항상 직선 y는 x의 대칭이다 하는 y는 x의 대칭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그림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y는 fx의 그래프 하고 y는 f의 역함수 그래프 하고
항상 y는 x의 대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함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가 1대1 대응이다 하는 거. 두 번째가 그래프에서 y는 x의 대칭이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역함수 1대1 대응 그래프에서 y는 x의 대칭. 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기도 합니다. 역함수의 그래프, y는 fx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직선 y는 x의 대칭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점 휘어잡기,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고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쪽, 예,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 예. 왜냐하면 이 파란 선에 역함수를 구하면 어떤 애가 되느냐? 이런 빨간 애가 될 겁니다. 이런 애. 이해됐어요? 이런 애가 될 겁니다. 파란색이 역함수요. 파란 애가 y는 fx면 이 빨간색이 y는 fx의 역함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7, 8, 9 풀고 마무리 칠게요. 이제 7번. 역함수요. 함수 fx 2x-4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다음 문법에 답하시오. g 이 값을 구하시오. 그럼 아까 역함수 gx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얘가 y는 2x-4니까 어떻게 해요? x는 2x-4로 놓고 x는 2y요. 죄송합니다. x를 바꿔 써서 정리하면 2y는 x 플러스 4가 되고 y는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죠. gx가 얘라고요. gx가. 역함수. 직접 구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g 값. g 값은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니까 3. 이렇게 구해요. 자, 이렇게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함수값만 구할 때는 역함수 안 구해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보세요. g 이 값을 a라고 할게요. g는 f의 역함수야. 그럼 얘 크로스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fa가 2가 되는 a 값을 찾으면 그 값이 g야. 이해돼? 역함수. 그럼 fa는 뭐가 돼? fx가 이러니까 2a-4가 2가 되는 값이요. 넘어가요. 2a는 6이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3. 이해됐어요? 이렇게 역함수 안 구하고도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그냥 그 함수값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로 볼게요. g 합성 gk가 2를 만족시키는 상수 k 값을 구하라. 이 말은 g 가로 열고 gk가 2가 되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gk는 뭡니까? 아까 우리 gx 구했으니까. 예. 그럼 뭐예요? g의 2분의 1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에 다시 2분의 1배에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g 합성 g는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에 2분의 1k 플러스 2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하면요. 4분의 1k에 3이 되겠죠. 그래서 g 합성 gk는 4분의 1k 플러스 3입니다. 얘가 2가 되니까. 그럼 k가 얼마라고요? k가 얼마면 얘가 2죠.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k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됩니까? 이해돼요? 자, 이거를 역함수 구한칙으로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아까처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보면 g의 gk
얘가 2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gk를 다른 문자 m이라고 해볼까요? m이라고 하면 우리는 gm이 2가 되는 값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크로스에서 f2가 n이 됩니다. 맞아요? fx가 2x-4니까 f2는 얼마입니까? f2 저기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f2는 0이니까 따라서 m은 0입니다. 그럼 g 0이 되면 이렇게 돼요. gk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죠. 우리 k값 찾고 있어요. 크로스. 그럼 이건 뭐야? f0이 k가 되는 값을 줘. f0 저기다 놓으면 얼마요? f0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게 k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4. 맞죠? 1, 2, 3번 과제입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역함수 연습하는 겁니다. 예제 8번이요. 자, 직선 그래프네요. 우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직선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자, y는 2x-2. 역함수부터 구할까요? x는 2y-1. 정리하면요. 2y는 x 플러스 1,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자, 역함수는 얘란 얘기입니다. 역함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2분의 1x와 y는 2x-1과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x-1은 이 정도를 마이너스 1로 잡으면 여기 1, 2가 되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2x면서 마이너스 1 지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이 친구가 y는 2x-1이요. 기울기가 2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친구. 자, 그러면 역함수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을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얘는 길게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분의 1이니까요. 여길 지나면서 2분의 1이요. 얼마만큼? 이만큼 갔을 때 1만큼 가는 이 정도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친구예요. 얘가 뭐라고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본래함수와 역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디서 한 군데서 만나고 있죠? 여기가 1,1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y는 x입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1번. 자,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겠습니다. 본래함수 y는 x제곱이요. x가 0 이상일 때. 그러면 얘는 x는 y제곱이요. 그럼 y는 어때요? 루트 x요. 이해됐어요? x가 0 이상이면 치역이 y가 0 이상이 되는 친구다 하는 얘기. 이해됐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여러분 그래프 잘 알죠? 어떤 애요? 이게 x고요. 이게 y면 원래는 이런 친구예요. 이게 y는 x제곱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x가 0 이상이 돼. 그 점선으로 표현했어요. 이쪽은 아니고. 그럼 이 친구는 어떠냐? y는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어. 파란색으로. 이해됐나요? 얘가 y는 루트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얘네들을 봤더니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y는 x를 지금 이렇게. 이해됐어요? 본래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이해됐어? 자, 8-1, 2, 3은 과제고요. 예제 9번 합성함수의 역함수. 아까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이 좀 보고 예, 오늘 합성함수 역함수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함수 fx가 3x-1이고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일 때 f 합성 바로 g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f1의 값을 구하시오 하는 건. 그러면 여기를 좀 정리해서 이 값을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어서 얘를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 역함수 풀 때, 아까 풀 때 어떻게 된다? 자리가 바뀌면서 이 괄호 안에 괄호를 먼저 풀면 이렇게 됩니다. f 합성 이거 바꾸면서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f 예 안에 괄호를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f 합성 f의 역함수는 이거 한글 함수 i가 돼요. i는 합성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나머지 함수가 그대로 되니까. 결국은 이 친구는 g의 역함수 합성 f1을 구해라 하는 말입니다. 이래.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g의 역함수의 괄호 열고 f1 값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f1 값. 여기 와요. f1. 1 넣으면 2가 되죠. 그럼 얘는 g의 역함수의 이 값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g의 역함수의 이 값이요. 그럼 g의 역함수를 구하나? 구하지 말라고요. 그럼 뭐야? 잘 봐요. 이 값을 a라고 하면 플러스 하라고요. 그럼 a, 누구? ga 값이 2가 되는 그 a 값을 찾으면 그게 g의 역함수 이 값이다. ga, 여기다 a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2가 되는 친구요. 마이너스 4가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 1. 이 친구 최종적인 값은 1.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쭉 했어요. 오늘 기억할 거 합성함수 자리 바꾸는 값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이고요. 역함수 1대1 그래프에서 y나 x의 대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우선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입니다. 저는 나중에 2학년이 되면 자, 함수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친구들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배우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 그리는 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